저는 올해 62세 박선영입니다. 지금 저는 선영 플라워라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영은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남편 민호와 13살 수진이, 10살 태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회사 후배와 바람이 나서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신호는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나중엔 매일 밤 10시,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이 많아졌어.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늦어질 것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다 믿었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어서 매일 밤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10살 태준이가 물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시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13살 수진이는 벌써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수진아. 아빠가 승진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 그런데 어느 날 빨래를 하려고 민호의 셔츠를 들었는데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젊은 향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두 아이의 아빠인데 설마. 선영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회사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해서 그런 냄새가 밴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여자의 전화였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화장실에 있을 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핸드폰을 선영이 대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동료 이지우라고 해요. 민호 씨 계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회사 동료라면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라고 불렀을 텐데 민호 씨라고 부르는 게 이상했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있는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업무 관련해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선영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 씨, 오늘 즐거웠어요. 사랑해요. 그 문자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선영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수진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잠깐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민호가 나왔습니다. 선영이 바로 따졌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다른 여자 있죠? 이지우가 누구예요? 뭔 소리야? 회사 일로 바빠서 그래. 선영이 계속 추궁하자 결국 며칠 후에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털어놓는다기보다는 통보였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더 잘할게요. 더 예쁘게 꾸미고 더 좋은 아내가 될게.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13살 중학생이었는데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빠는 왜 우리를 버리고 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10살 태준이도 아빠에게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요. 우리가 더 착하게 할게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할게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왜 아빠가 떠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나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냉정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울고 매달려도 아빠는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해. 너희들은 엄마랑 잘 살아. 그리고는 정말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마치 12년이 꿈이었던 것처럼. 그 다음부터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37세 전업주부였던 저에게는 아무런 기술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도 얼마 없었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어느 날 태준이가 냉장고 앞에서 말했는데 정말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진이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태준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학용품비며 각종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활비 걱정에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무작정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력 없는 37세 여성을 반겨주는 곳은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젊은 분으로 경력이 없으시면 힘들 것 같은데요.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면 야근이 어려우시죠?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2달 넘게 찾아다니다가 겨우 찾은 게 동네 꽃집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시급은 정말 낮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는 집에 있을 수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꽃집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제 손길이 부드럽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선영 씨, 꽃을 다루는 손길이 정말 자연스러우시네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꽃집 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편의점에서도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새벽 2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준비를 시켰습니다. 주말에는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손가락이 가시에 찔려 피가 나는 일도 많았고 발이 퉁퉁 부어서 집에 오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왜 손에서 피가 나요? 수진이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장미가시에 찔렸을 뿐이야. 예쁜 꽃을 만들다 보면 이런 일도 있어.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38세가 되어 스스로 잘 살고 있고 태준이는 35세가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힘으로 꽃집을 운영하며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선영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나약했던 37세 전업주부는 이제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62세 여성이 되었습니다. 꽃집 일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하나하나 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행복한 순간을 위해 꽃을 사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30대 후반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결혼 15주년이라서요. 부케를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축하드려요.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아내가 분홍 장미를 좋아해요. 15년 전 프로포즈할 때도 분홍 장미였거든요. 15년. 저보다 오래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부부의 사랑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15년이면 정말 오래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어요? 힘든 일도 많았죠. 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했으니까요. 특히 아내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견뎠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캐네요. 아내분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렙니다. 손님이 떠난 후 선영은 혼자 꽃들을 정리하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이혼 후 정말 힘들었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선영에게 남은 것은 13살, 10살 두 아이와 월세도 밀린 작은 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꽃꽂이 책을 보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이 아파도 졸려도 공부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플로리스트 자격증도 그렇게 땄습니다. 5년 후 드디어 꽃집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작은 지분을 가지게 되었고 20년 후에는 사장님이 은퇴하면서 가게를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 플라워라는 간판을 달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혼자 가게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선영의 꽃집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부케는 물론 각종 행사용 꽃꽂이까지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이 되면서 시니어 모델 일도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였는데 화장품 광고 모델을 찾는다고 해서 도전해봤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멋지세요. 촬영장에서 사진작가님이 감탄했습니다. 선영은 더욱 자신감 있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60대 여자도 이렇게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댄스 교실에서 만난 이정우라는 신사였습니다. 처음 댄스 교실에 간 건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댄스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 초보입니다. 함께 배워봅시다. 정우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67세에 은퇴한 대학 교수였는데 정말 신사적이고 매너가 좋았습니다. 아내와 오래전 사별 후 성인이 된 두 자녀가 있지만 각자 가정을 꾸리고 멀리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안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정우 씨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선영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에요. 정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댄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 씨는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사세요? 선영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60대라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젊어 보여요? 2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 힘든 시간들이 지금의 당당한 선영 씨를 만든 거겠죠. 정우 씨는 선영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까지 성공시키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거든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태준이 결혼식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도 온다고 하더라고.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25년 만에 남편 민호를 다시 보게 된다는 것, 가슴 한편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태준이 결혼식인데 아버지가 와야지. 엄마는 괜찮아? 나는 정말 그 사람 보기 싫은데.
수진이는 아직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13살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25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말 괜찮아? 혹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엄마에게는 이제 정우 아저씨가 계시잖아. 수진이는 정우 씨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25년 전에 그 여자는 이미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절망했던 그 약한 여자 말입니다. 지금의 선영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민호 씨, 이제 당신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날 오후 정우 씨와 함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좀 어두우시네요. 태준이 결혼식에 전 남편이 온다고 해서요. 아,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정우는 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영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소중할 뿐입니다. 정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선영 씨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선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사랑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사랑 말입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영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그날 밤 선영은 25년 전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기분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37세의 선영에게 지금은 정말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25년 후 너는 정말 당당하고 행복한 여자가 될 거야. 그리고 진짜 사랑도 만나게 될 거야. 조금만 더 힘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민호를 다시 보게 될 때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들 태준의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선영은 정우와 함께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25년 만에 민호를 다시 보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괜찮아요? 긴장하는 것 같은데. 정우가 선영의 손을 살짝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 있어서요. 혹시 전 남편분이신가요? 네, 25년 만에 보는 거예요. 식장 한쪽에 앉아 있는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65세가 된 그의 모습은 25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호도 선영을 봤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25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우아해졌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정우를 보며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우인가? 태준에게서 들었던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질투심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선영이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계속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태준아, 정말 축하한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민호는 아들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아빠가 빠질 수 있겠니? 민호는 용기를 내어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우는 잠시 다른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오랜만이야.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호 씨, 커피 한잔 할까? 할 말이 있어.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발, 25년 만이잖아.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선영은 불편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30분만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식장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지금 와서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도 이제 늙었어. 정말 외로워. 선영은 찬찬히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그의 모습이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민호 씨, 25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후회라니. 지우도 나를 떠났어. 더 젊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말이야. 이제 정말 혼자야. 민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저도 2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선영아, 우리 그때 정말 행복했잖아. 신혼 때 함께 꿈꿨던 일들,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그리워. 선영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런 추억을 더럽힌 것도 당신이에요. 아이들이 13살, 10살일 때 버리고 간 건 누구예요? 나도 알아.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뭐요?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외롭다고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25년 동안 가족들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 사람, 옆에 앉아있던 분과 만나는 중이야?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저 사람 사랑해. 선영이 일어나려 하자 민호가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선영아, 제발, 손대지 마세요. 선영은 냉정하게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 이제 정말 잊으세요. 우리는 끝났어요. 25년 전에 끝났어요. 며칠 후, 민호는 선영의 꽃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나타났습니다. 선영아, 그냥 이야기만 하자. 문을 열고 나오는 선영을 보자마자 따라갔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정말 그만해요. 나는 진심이야.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선영아, 우리가 그런 사이야?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12년을 무너뜨린 것도 당신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시니어 모델 촬영을 갈 때도 따라갔습니다. 선영 씨, 저분이 누구세요? 계속 따라오시는데 옆에 있던 시니어 모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촬영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댄스 교실에도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선영 씨, 저분이. 정우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요즘 계속 나타나서 괴롭히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선영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선영아, 나 그 사람보다 먼저 너를 사랑했잖아. 사랑이요? 25년 전에 그 사랑 버린 건 누구예요?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뭐요? 당신은 25년 늦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지우 씨와 행복하게 살 때 저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꽃을 만지면서 선영아, 수진이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태준이가 대학 입학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지우와 함께 있었거나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이들이 아플 때도 당신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때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우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선영 씨가 싫어하시는데 계속 괴롭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뭔데? 저는 선영 씨의 연인입니다. 그리고 선영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네. 이미 25년 전에 끝났어요. 선영은 정우의 팔짱을 끼고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원룸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뭘 한 거지? 25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은 정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힘들었죠? 네, 조금. 하지만 괜찮아요. 저 때문에 더 힘드신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없었다면 더 편하게 거절하실 수 있었을 텐데. 선영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있어서 더 당당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선영 씨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호의 집착이 계속된다면 정우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둬도 될까? 민호 씨가 포기할까? 며칠 후 선영은 결국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접근 금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괴롭히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꽃집 앞에서 기다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와요. 25년 전에 이혼한 사이인데 다시 만나자고 계속 요구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경찰은 민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선영이 자주 가는 카페나 마트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정말 지쳤습니다. 25년 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꽃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호 앞에 딸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38세가 된 수진의 얼굴에는 25년간 쌓인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를 괴롭히지 말아요. 수진아, 아빠야. 25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13살 소녀였던 수진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를 그렇게 따르던 딸이 이제는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라는 말하지 마세요. 25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 이제 와서 아빠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3살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25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웠는지 알아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선영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일하면서 우리 학비 벌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부케 만들었어요.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빠가 그 젊은 여자랑 행복하게 살 때 엄마는 우리 때문에 꿈도 포기하고 청춘도 다 바쳤어요. 수진아, 엄마가 병원에 쓰러져서 입원했을 때도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민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지우와 함께 있었거나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태준이가 대학 입학할 때도 엄마 혼자 다 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라도 만회하고 싶어. 만회요? 25년이 지났는데 무슨 만회예요? 그때 아들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35세가 된 태준은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태준아, 아빠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엄마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수진보다는 차분했지만 역시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나, 그래도 아빠잖아. 이제 혼자서 얼마나 외로울까? 수진이 동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준아, 너까지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아버지 입장도. 무슨 입장이야?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남매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민호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까지 싸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이제 정우 아저씨가 계시잖아요. 태준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린 아직 법적으론 부부야. 네.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이혼을 안 했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라고.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25년간 남편 의무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제 와서 남편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25년 동안 생활비 한 푼 보낸 적 있어요? 아이들 학비 댄 적 있어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 푼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병원비 낸 적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 준 적 있어요? 나는 연락처를 몰라서. 핑계예요. 정말 찾고 싶었으면 찾을 수 있었어요. 태준도 아버지에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법적으로 부부라는 건 종이 한 장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 아닌가요? 태준아, 그래도 아빠는, 아버지는 25년 동안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그냥 정자 기증자였을 뿐이에요. 수진의 차가운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해. 사랑이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25년간 버려둬요? 연락 한 번 안 해요? 나도 힘들었어. 지우가 떠나고 나서. 그 여자 얘기하지 마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진 거잖아요. 수진아, 엄마는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했어요. 민호는 그때의 선영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마음은 이미 지우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13살, 10살인데 갑자기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태준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문소리만 나도 뛰어나갔어요. 태준아. 하지만 아빠는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와서 울면 뭐해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우셨어야죠. 우리가 우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돌아오셨어야죠. 수진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뭐요? 다 늦었어요. 그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엄마를 사랑하세요? 물론이지. 지금도 사랑해. 그럼 왜 그 여자를 선택했어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젊고 예쁜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니까 정신이 나간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욕망이었던 거죠. 수진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엄마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거.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는 정우 아저씨가 계세요. 태준이 덧붙였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엄마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엄마도 정말 행복해 하시고요. 너희들도 그 사람을 좋아해? 네. 정우 아저씨는 우리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생일마다 축하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시고 아버지가 25년 동안 못해준 걸 다 해주세요. 태준의 말에 민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럼 정말 아빠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야? 아버지,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25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선택하신 건 아버지예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모든 게 되돌려지지 않아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엄마는 25년 동안 충분히 고생했어요. 수진아,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만의 길을 가세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민호는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네, 너무 늦었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태준이 결혼식에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이제 그걸로 충분해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를. 아이들과의 만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수진과 태준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5년간 남편 의무는 하나도 안 했으면서 정작 기증자였을 뿐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매일 밤 술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 때로는 두 병씩. 식사는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라면이나 컵밥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민호는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버텼지만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쿵! 민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몇 시간 후 옆집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왔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쓰러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호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당뇨성 케톤산증입니다. 혈당 수치가 500이 넘어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응급실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 환자분이 당뇨를 앓고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가족분 연락처가 있나요? 하지만 민호의 핸드폰에는 아이들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민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병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인간관계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3일 후 우연히 태준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식 때 명함을 주고받은 친척 어르신이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태준아, 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더라. 네, 아버지가요? 응, 당뇨로 쓰러지셨다고 하던데. 태준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병원 중환자실이라고 하더라. 전화를 끊고 태준은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어머, 심각하시대? 당뇨로 쓰러지셨다고. 중환자실에 계시대. 가봐야지. 누나한테는 말하지 말까? 괜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래도 될 것 같아. 일단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와. 태준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시죠? 아들입니다. 아, 가족분이 오셨네요. 환자분이 당뇨를 오랫동안 방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혈당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영양 상태도 매우 안 좋아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25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식단이 엉망이에요. 인스턴트 음식만 드신 것 같고 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25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중환자실 안에 민호는 온몸에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떠 있고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이 보였습니다. 태준아, 왔구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도 아들이 와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친척 어르신을 통해서 알았어요. 미안해. 너희 연락처도 없고 수진이는 누나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혼자 왔어요. 그래. 수진이는 올 이유가 없지. 병실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문병객도 없고 꽃 한 송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던데 그냥 아무거나 사 먹고 살았어. 25년 동안 계속요? 요리할 줄 몰라서. 태준은 아버지의 처참한 생활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당뇨는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몇 년 전부터. 하지만 병원 가기가 싫었어. 왜요? 혼자 가기가 무서웠어. 민호의 솔직한 대답에 태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정말 혼자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하셨어야죠. 하려고 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자꾸 술 마시게 되고. 술이요? 매일 밤 안 마시면 잠이 안 와. 태주는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더 심해졌어. 너희들을 만나고 나서. 저희 때문에요? 너희가 한 말들이 자꾸 생각나서 술 없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민호는 병상에서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 냉정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25년 전에도 지금도. 아버지, 태준아, 솔직히 말할게. 내 누나 말이 맞아. 민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엄마를 찾는 이유가 진짜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인지 모르겠어. 태주는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25년 전에 지우를 선택했을 때도 그랬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냥 젊음에 홀린 거였어. 아버지, 혹시 지금도 그런 건 아닐까? 선영이에 대한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병실의 환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절절히 느꼈습니다. 태준아, 내가 너희 엄마를 사랑한다면 이제 놓아줘야 하는 거 맞겠지? 아버지, 선영이는 25년 동안 충분히 고생했잖아.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태주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짜 성찰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우, 좋은 사람이지?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태준아, 너가 보기에 그 사람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 네,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돌아간 후 민호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선영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녀를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25년간의 빚을 이제는 놓아주는 것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선영이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일까? 혹시 25년 전에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아니야. 그런 기대는 하면 안 돼. 선영이는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겠지만 25년간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싶은 간절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모르는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꽃집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민호가 나타나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드디어 포기했나 보네. 그날 오후 정우가 꽃집에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 오늘 촬영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우 씨 덕분에 마음이 편해서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시니어 모델 촬영에서 정우가 응원해준 덕분에 선영은 더욱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전 남편분이 요즘 안 나타나시나요? 네, 며칠째 조용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혹시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정우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선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우 씨,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안 걱정해요? 정우가 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영 씨,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저희 정식으로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이 살아보자고요? 네, 물론 결혼은. 선영 씨가 아직 법적으로는 기혼이시니까 어렵지만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할까? 정우 씨, 저는 2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다른 사람과 맞춰 살 수 있을지.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하지 않아요. 정우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영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함께 산책하고. 선영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로맨틱한 감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충분히 생각하세요. 저는 언제든 기다릴 테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정우의 제안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꽃집 일을 하면서도 밤에 혼자 있을 때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25년 만에 그날 저녁 선영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 정우 아저씨가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했어.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부터 하라고 하더라. 정말요? 정우 아저씨 말씀이 맞죠? 수진의 반응은 시원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고민되네. 25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엄마, 너무 오래 혼자 사셨어요. 이제는 행복하셔도 돼요. 그리고 법적인 것부터 정리하는 게 맞죠? 진작 그러셨어야 했어요. 수진의 격려에 선영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구나. 며칠 후 선영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5년간 악의적 유기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결정했어요. 이혼 신청했고 정우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정말요? 충분히 생각하신 거죠? 네, 정우 씨가 기다려줘서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앞으로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함께 해봐요. 두 사람은 서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도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선영 씨, 아침 먹을까요? 정우가 꽃집에 와서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25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아침이네요. 앞으로는 매일 함께해요. 선영은 정우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우 씨는 아침형 인간이시네요. 네, 일찍 일어나서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선영 씨는 밤형이시고요. 방해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좋아요. 서로 다른 시간을 가지면서도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선영 씨, 과거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5년 전 정말 힘드셨겠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네. 그때 수진이가 13살, 태준이가 10살이었는데 선영은 그때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말해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일했던 이야기, 손가락이 가시에 찔려 피가 났던 이야기,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참았던 이야기. 정말 대단하세요. 정우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어요. 물론이죠.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정말 외롭고 무서웠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우가 선영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선영의 집 베란다에 작은 화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장미를 심으면 어떨까요?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분홍 장미로요. 분홍 장미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예전에 첫사랑이 분홍 장미를 좋아했거든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와의 추억도 이제는 아프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첫사랑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사랑이었나 싶어요. 왜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겠구나 싶어서요. 평화롭고 편안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정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을 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두 사람은 함께 장미를 심었습니다. 분홍 장미와 흰 장미, 그리고 작은 허브들까지. 우리만의 작은 정원이네요. 선영이 흙투성이 된 손을 보며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정원을 보면서 커피를 마셔요. 좋아요.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진정한 안정감이었습니다. 한편 태주는 누나 수진에게 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전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나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수진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진은 엄마가 정우 아저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좀 더 회복되면 그때 말하자. 태주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평화로운 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태준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마워, 태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집에서 좀 쉬세요. 약도 꼭 챙겨 드시고요. 태준은 아버지를 원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적막한 방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이제 습관이 됐어. 태준이 떠난 후 민호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지내면서 마음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선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보자. 며칠 후 민호는 용기를 내어 선영의 꽃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경찰 신고까지 했는데 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꽃집 안에서 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그때 정우가 꽃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영이 정우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을 보며 웃던 그 미소였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 미소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 법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인은 박선영, 사유는 25년간 악의적 유기. 민호는 그 서류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선영이가 먼저 이혼을 신청했구나. 그동안 자신은 우린 아직 법적으론 부부야라며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선영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이혼 신청을 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엄마가요? 응. 25년간 악의적 유기라고. 아버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우린 아직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선영이는 이미 끝냈고 싶어 했구나. 태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엄마의 결정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놓아드리는 게 어떨까요? 알겠어.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선영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를. 며칠 후 민호는 법원에 가서 이혼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25년간 악의적 유기를 사유로 신청하셨는데 이해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법원 직원도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요.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25년간 이어져 온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선영의 꽃집 앞을 마지막으로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 선영과 정우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민호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선영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지방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멀수록 좋겠어요. 부동산 직원이 여러 지역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그 중에서 가장 먼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지. 선영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날 밤 민호는 태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이사를 가려고 해. 어디로요? 제주도. 거기서 새로 시작해 보려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자꾸 엄마 생각나실 테니까. 그래, 그리고 선영이한테 전해줘. 이혼에 동의했다고. 이제 자유롭게 행복하라고. 네, 전해드릴게요. 너희들도 행복해라. 아빠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이 도시를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선영과의 추억이 깃든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서랍에서 선영에게 쓴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추억으로 간직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5년간의 미련도 후회도 모든 것을. 1년 후 제주도의 작은 요양원에서 민호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마음도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추석에 태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고마워, 태준아. 너희도 잘 지내지? 네. 아버지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규칙적으로 살다 보니까.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행복해 보여요. 정우 아저씨와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그래, 다행이네. 민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질투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선영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선영과 정우가 함께 꽃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선영 씨, 내일 등산 갈 준비 다 되었어요? 네, 도시락도 준비했어요. 요즘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다녔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우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활발해졌어요. 저도 선영 씨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때 수진이 꽃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수진아. 정우 아저씨, 엄마를 정말 잘 돌봐주시니까 안심이에요.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선영 씨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니까. 그날 밤 선영은 정우와 함께 베란다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1년 전에 심었던 분홍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 가끔 생각해요. 만약 25년 전에 당신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지금 만나서 다행이에요. 서로 충분히 성숙해진 후에 만났으니까. 맞아요. 젊었을 때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서로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선영은 정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호는 요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사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1년 전에 썼던 선영에게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보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미안함을 전하고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의 집에 선영이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니 민호였습니다. 정우 씨, 민호 씨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읽어봐요. 선영은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선영에게 25년 전 내가 저질렀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고 미안해. 12년을 함께 살며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무너뜨린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태준이한테 들었어. 정우라는 사람과 잘 지내고 있다고. 정말 다행이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25년 동안 충분히 혼자 견뎠으니까. 이제 정말 놓아줄게. 너와 정우 씨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래. 미안해, 선영아. 그리고 사랑했어. 민호. 편지를 다 읽고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행복을 빌어주는 내용이에요. 정우가 선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네요.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선영은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움이 아닌 용서의 마음으로. 새해 첫날, 민호는 요양원 뒷산에 올라가 새해 첫 해돋이를 보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영과 정우는 함께 바닷가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함께 행복합시다. 네, 정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해 첫 해돋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마침내 모두가 평안을 찾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모두가 깨달은 새해였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영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민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니어들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